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짙은 안개 속 이란 등대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미국 외교관들은 워싱턴과 결정이 내려지는 복도 또는 과정에 익숙하며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임기 시작 즈음에 세계 곳곳을 방문해 가능한 한 많은 답변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와 새로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미국 외교관들은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고 세상은 백악관에 복귀한 스트롱맨 트럼프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미국 전역을 뒤덮었기 때문에 미국 외교관들은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백악관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대한 전환점, 메이저 터닝 포인트에 있다는 느낌 또는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웃자는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백악관의 가구를 바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특징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새로운 나침반이 너무 불안정해서 동맹국과 적국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트럼프를 따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책에 자신의 자리를 남기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인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푸틴과의 오랜 우정에 의지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듯이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은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 외교관들은 테헤란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준군사 조직을 동원해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걸 막는다는 근거 하에 트럼프가 이란 파일을 확실하게 다루고자 한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중동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트럼프는 2014 미 대선 기간 중에 이란에 대한 맥시멈 프레셔를 가하겠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외교관들은 네타냐후가 트럼프 행정부라는 긴밀하고 영향력 있는 동맹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동안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 복귀한 후 트럼프가 전 세계에 혼란을 야기한 일련의 성명과 게시물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트럼프의 성명과 SNS를 통한 게시물은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을 인식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후 가자지구를 아름다운 리비에라로 탈바꿈시키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면서 혼란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든지 다른 것들과 달리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는 혼란과 안개가 없는 듯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인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미넨에서 JD 벤스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자유 억압 타령을 비난하고 유럽 극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유럽이 안개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당황한 유럽은 미국이 유럽을 보호하는 대가를 영원히 치르지 않겠다던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되뇌이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1987년 당시 정치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자로 이름을 날렸던 트럼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에서의 기회에 감탄했다는 걸 알고 있으며 당시에 이미 유럽이 스스로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떠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운명에
몰두함에 따라 중동 사람들은 평화뿐만 아니라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의 쇼에 이끌려 우크라이나전만 보고 있겠지만 웃자가 보기에 올해 2025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란의 해입니다. 관련해서 트럼프는 이란이 핵폭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으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025년 2월 17일 이스라엘에서 네탄야후를 만난 후 네탄야후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트럼프의 선언을 반복했는데요. 이란의 로켓 무기고와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란의 역할을 다루지 않고서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중동에서의 이란의 역할에 대해 그렇게 큰 양보를 하는데 동의할 것인가 입니다. 특히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사실상 패배를 당한 후에 말이죠. 한편 미국이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영토 문제,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들 역시 중요한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역시 안개 속에 있는 미국과 그 속에서 나올 미국의 선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미 시위 같은 것은 정책의 형태가 아닐 뿐더러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심도 있고 자세한 대화가 필요하며, 중동 국가들은 두 국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아랍 평화 버전이 필요하다는 걸 트럼프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 솔루션만이 만성적인 갈등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아랍 및 이슬람 국가이며,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협상을 주최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했습니다. 사우디가 미러 회동을 주최했다는 것은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아랍과 이슬람 세계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국제적 입지를 인정했다는 걸 뜻합니다. 게다가 사우디의 미러 회동 주제는 트럼프의 가자 제안에 대한 대안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아랍 세계 협의 역시 사우디의 입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걸 뜻하며, 사우디는 중국, 인도, EU와 맺은 강력한 유대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우자는 이란의 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이란 협정이 맺어진다면 중동 지역의 주요 전환점, 메이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며, 반대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하에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할 또 다른 주요하고 위험한 이벤트 또는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은 대비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상호 이익과 안정의 혜택, 그리고 투자와 번영을 통한 수익에 기반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짙은 안개가 안전한 항해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짙은 불확실성 안개 속 이란 등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